미국 비밀문서력 있는 한국 현대사 1945부터 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보, 수립, 한국 전쟁의 기록 김택권, 지음, 맥스 두 번째 24년 8월 29일 46페이지 4페이지 머릿말 1. 다시 방문한 워싱턴 교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18년 전의 7월에도 그랬듯 녹음 짙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시 만난 문서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76년과 6.25 전쟁 발발 71년이 바로 그 문서들의 나이이다. 이미 누렇게 빛발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비닐 커버에 갇혀 미라처럼 되어 있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들출 때마다 격렬한 재채기가 터져나왔다. 낡은 서류에서 떨어져 나온 역사의 파편들이 알러지에 취약한 나의 신체 기능을 자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파편들이 분진이 되어 흩어지기 전에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야사가 되고 다시 달빛에 묻혀 전설이 되기 전에 미이라 같은 서류 속의 물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었다. 시간은 금세 흘렀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건물을 둘러싼 숲에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나는 서류를 반납하려고 주섬주섬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한 곳에 내 눈길이 멈추었다. 단 몇 초 멈칫거리다가 나는 다시 지나치려 했다. 격동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기록이 차지하는 무게는 티끌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이성과는 달리 내 손은 이미 그 서류 뭉치를 끌어당겨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 있었다. 포로로 잡혔다 탈출했으나 부역의 의심을 받은 하와이 이민 한국인 2세 미군 병사의 수사 기록이었다. 높고 빈틈없는 장벽에 가로막힌 채 출구를 찾아 헤맨 그의 처절함이 거기 있었다. 찾아낸 문서들은 박제화된 우리 현대사에 숨결과 체온을 불어넣고 우리의 아픔과 기쁨, 몸부림을 거울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비밀스런 사연과 내용들이 제각기 수장고 곳곳에서 숨죽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버마에 끌려간 위안부 소녀들의 울음 없이 뚝뚝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숨진 의용병의 품속에서 발견된 피 묻은 일기장은 막 변성기를 벗어났을 그의 주인처럼 고개를 파묻은 채 꺽꺽거리며 흐느끼고 있는 듯했다.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노획된 수백 통의 편지들은 전쟁에도 아랑곳 없는 사랑의 열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전쟁이 초래한 두려움과 증오, 거짓을 담고 제각기 수렁거리고 있었다. 이 문서들은 하나같이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이 땅의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 절망을 증언하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지디겨져 쓰러지거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수많은 들꽃들이었다. 나는 찾아낸 문서에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소용돌이 가운데 새롭게 살피고 해석을 더해야 할 실마리를 드문드문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해석과 판단은 내가 아닌 역사가와 독자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은 관련 내용을 다루되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최소한의 해석을 보태는 정도에 그쳤다.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문서의 경우 그 속성으로 인해 미국과 미 군정의 시각과
편견이 곳곳에서 엿보였지만 이 경우에도 언급은 하되 다시 여기에 주관을 개입시키는 일은 피했다. 2. 우리 한국인들을 가리켜 미소 냉전의 애잔한 희생자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희생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화를 통한 결집을 외면한 채 오로지 열정과 열정이 거칠게 충돌하는 민족적 자구,自救의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냉전이라는 거센 탕류에 속절없이 몸을 던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때 폐를 갈랐던 사이비 신도들의 어리석음은 지금 또 겉모습만 달리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8년 5월 나는 노근리 학살 사건 자료 취재를 위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다. 한국 관련 비밀문서 발굴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방선주 박사는 20년 동안 그랬듯이 여느 때처럼 그곳에 계셨다. 방 박사는 도움을 청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우리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많이 죽였어. 미국 정부 비밀문서를 들추며 1946년의 피와 먼지 가득한 현장을 맴돌던 지난해 9월 나의 소중한 첫 손주 서유리가 태어났다. 그들의 또래들이 삶을 꾸려갈 그때 이 땅에는 부디 철조망이 그치고 들꽃이 만발하여 별이 총총한 풍경이 펼쳐지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미워하고 대립하는 혼돈의 시대를 견디고 마침내 가족을 이루고 또 온몸으로 지키셨던 아버지 김용원, 어머니 문종란 두 분께 엎드려 인사를 드린다. 또 그 시대를 살며 한 분 한 분 소설같이 가슴 아린 사연을 품고 계셨던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경의를 보낸다. 2021년 8월 김택권. 모든 나라는 건국 담론을 가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대체로 동의하는 건국 담론을 가진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분열해서 망한다. 7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 저자는 미국 비밀문서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적나라하게 펼쳐내고 있다. 이정복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46페이지)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1950 1장 광복군의 희망과 절망.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부수 이글 작전 1945년 4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의 첩보 공작기관 OSS 미 전략정보국과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 침공작전, 즉 이글 작전은 1945년 4월 3일 아침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클라이드 서전트 OSS 대위는 김구 주석을 면담했다. 다음은 김구 주석과 면담을 마친 서전트 대위가 같은 날 OSS 사령부와 중국 본부에 보낸 보고서다. 그는 기쁨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비밀보고 1945년 4월 3일 1945년 4월 3일 아침 본인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은 본인이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다고? 얼마 전 본인이 군사 관련 업무로 임시정부본부를 방문했을 때 제의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면담은 응접실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방은 쾌적하지만 금소했고 벽 한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면에는 중국기, 공민당기가 아닌 중국기가 걸려 있었으며 또 다른 면에는 프랑스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최근 프랑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선진관광, 김학봉, 일본 비자. 김구 주석과 대답하는 동안 한국 광복군 이청천 총사령관,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 최근 조직되어 안위성 부양에서 주둔 중인 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 소장, 그리고 통역 정한범이 배석했습니다. 김구 주석은 평범한 중국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응접실에 들어왔으며 몸이 불편해 잠시 쉬고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구 주석은 외모나 몸가짐에서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품격 있어 보였고 절제와 점잖음을 갖춘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가 25년 동안 애국적 자객이자 테러리스트였다는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담은 대부분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 주석은 미국의 관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제가 이범석 장군과 관계를 이어온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 전면적인 협력을 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최근 안위성 부양에서 막 도착한 37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광복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일반적인 동맹국 간 공유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보다 각별한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국, 미국 공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하는 가운데 김구 주석은 두 개의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1. 김구 주석은 이범석 장군과 본인 사이에 발전되어 온 관계에 대해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양인과의 관계에서 싹튼 모든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 그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섬에 진격할 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솟아나는 협력 정신으로 일본이 점령한 필리핀을 공격하는 미군을 돕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이 한국에 진격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과 동행한다면 한국 민중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 민중들로 하여금 기꺼이 일본의 저항에 일어서게 하여 한국 내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구 주석을 만나 뵌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으며 앞으로 자주 뵙기를 또 결국에는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그에게 말하며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보고자 클라이드 사전트 대위 1945년 4월 3일 보고처 OSS 본부 OSS 중국 사령부. 김구 주석은 사전트 대위를 면담하기 이틀 전에 큰아들 김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인은 17세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해 아버지 김구를 도와 임시정부 광복군 장교로 활동했다. 그러나 28세인
1945년 3월 29일 결핵으로 사망했다. 사전트 대위는 김구 주석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범석 장군과 다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내용 역시 문건으로 작성되어 김구 주석 면담 내용과 함께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다. 다음은 이범석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보고서다. 47페이지 그림. 사전트 대위는 존경 임시정부가 이글 작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OSS 본부 등에 즉각 보고했다. OSS는 이글 작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49페이지) 비밀보고 한국 관련 1945년 4월 3일 오늘 이범석 장군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 장군의 발언 내용입니다. 1. 예상되는 작전 이글 프로젝트는 김구 주석과 이청천 장군으로부터 전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2. 광복군 3지대장 김학교 소장 역시 그가 통솔하는 안위기지 광복군도 이글 프로젝트의 작전에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군은 본인이 나서서 김학교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김학교와 미 공군 중국 사령부의 윌프레드 스미스 중령과 버치 대위 사이에 논의되던 작년 작전 계획과 향후 진행할 OSS와의 작전 계획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경계를 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내일 열릴 회의에서 더 명확하게 선을 긋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 김약산, 김은봉은 이글 작전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 아직 찬성도 반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엘버트 C. 웨드마이어 장군과의 면담 허락과 한국 내에 있는 미군 동조자들이 포함된 모든 작전 계획을 제시할 것을 김구 주석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구 주석은 웨드마이어 장군과의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트 대위는 김은봉 장군의 문제제기 원인을 임시정부 내 파벌 간 갈등에서 찾았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김학산이 웨드마이어 장군과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김학산은 김구, 이청천, 이범석, 김학규 그리고 그 밖의 독립당 인사들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군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그가 이끄는 혁명당이 독립당에 앞서 미군과의 관계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그림. 약산 김은봉은 이글 요원들과 내응할 동조 세력이 한국 국내에 존재하는지 물었다. 이글 요원들의 안전과 작전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OSS 측은 임시정부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 창구는 이범석 장군이었다. 1년 가까운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사전트와 김구 주석 면담이 있기 사흘 전인 1945년 3월 30일 OSS 권명지부가 중경에 있는 OSS 중국 본부에 보낸 비밀 전문은 OSS가 이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황을 잘 보여준다. 비밀 전문 수신 1945년 3월 30일 발신 권명 헨리웰 대령 수신 존경 버드 중령. 사전트 대위와 이범석이 토요일 31일 존경에 도착한다. 뒤에 언급된 인물은 이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니 모든 예의를 다해
정중하게 맞아줄 것을 여망한다. 이글 프로젝트는 4월 15일경 시작될 것이며 첩보 활동은 바로 그 뒤 절차대로 착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구 주석과 면담을 마친 사전트 대위는 바로 그날 이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2지대장, 김학규 3지대장과 함께 중경에서 20km 떨어진 한인사회가 형성된 도쿄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사전트 대위는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에 합세한 37명의 한국 청년들을 만났다. 이들 가운데 김준엽, 장준하가 있었고, 장준하? 바로 이들이 이글 작전에 투입될 젊은이들이었다. 다음은 사전트 대위의 보고서다. 본인은 안위에서 온 37명의 광복군 병사들로부터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지적이었으며 눈이 초롱초롱하고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군인 집단으로서 이들은 본인이 본 어떤 집단보다 지적 수준이 높아 보였고 자질 역시 미국의 어떤 청년 장교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이고 몇몇은 소통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중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인은 이들 전원을 이글 프로젝트에 투입해 줄 것을 이범석 장군에게 요청했습니다. 일제 마렵 김준엽은 게이오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장준하는 니온 신학교에 재학한 목사 지망생이었다. 그들은 도쿄 유학생이었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김준엽과 장준하는 회고록을 통해 탈출에 성공하던 순간을 자세히 전했다. 탈영에 먼저 성공한 쪽은 김준엽이었다. 김준엽은 중국 동부徐州 교회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스카다 부대 간부 후보생 학병이었다. 그는 회고록 장정에서 그때를 자세히 수료했다. 1944년 3월 29일 새벽 2시 그는 내무반 침상에서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한다. 잠시 밖의 동정을 살핀 그는 어두운 목욕실 벽에 밀착해 있다가 도둑 고양이처럼 몸을 움직여 병영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넘는다. 배낭에는 실패했을 때 사결하기 위한 수류탄이 들어있었다. 52페이지 그림 OSS 권명지부 헨리웰 대령이 OSS 존경본부에 보낸 비밀 전문 방문 예정인 이범석에 대한 최고의 여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53페이지의 그림 사전트 대위는 37명의 독립군 병사들이 이지적이며 눈이 초롱초롱하고 열정에 넘쳐 있다고 OSS 본부에 보고했다. 운 좋게도 불과 탈출 4시간 만에 중국 군부 공개 유격대원을 만남으로써 그는 탈영학병 제1호가 되었다. 강변에서 서성이 든 그를 붙잡아 조사한 중국 군인은 복과 벼루를 가져다 이렇게 썼다. 환영 한국 혁명지사.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44년 7월 7일 학도병 장준하, 김명록, 홍석훈, 윤경빈 4인의 결행이 이어졌다. 역시 츠카다 부대였다. 일석점호가 끝난 그날 9시 15분 각자 부대의 철조망을 넘었다. 인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 산속을 향해 무작정 줄다름을 쳤다. 어렵사리 산정을 넘었으나 난데없이 운하가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하의 깊이는 사람 키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운하를 걷는 그들은 젖은 몸으로 호흡을판을 달렸다. 성량이 젖어서 켜지지 않아 나침반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엷은 구름까지 끼어서 북극성마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도로와 인가를 피해 좁아 수수밭의 고랑과 두둑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탈진과 허기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정말 괴로운 것은 갈증이었다. 그들은 여명이 들 때까지 걷거나 뛰었다. 그들은 다음 날 오후 수수밭에서 중국 공산군 계열의 팔로군을 만났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장준하는 그의 회고록 돌베개에서 전했다. 김준엽과 장준하 일행은 중국군의 선처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처음 본 순간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와락 달려들듯이 한국분들이시죠? 하고 서로 울었고 물었고 곧바로 더욱 힘차게 상대를 끌어안았다고 각자의 회고록에서 감동의 순간을 전했다. 1944년 7월 28일 장준하와 김준엽 일행은 중경 임시정부를 향해 육천리 대장정에 오른다. 지도를 보며 때로는 별을 보며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중국 요격대의 안내를 받아 장사꾼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벙어리 신용까지 해가며 일본군 점령지를 여러 차례 돌파했다. 그들은 9월 10일 광복군 훈련반이 있던 린취안에 도달했고 이듬해 5월 광복군과 OSS의 이글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OSS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창설된 미국의 전시 첩보기관이다. 우리 현대사에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된 OSS는 1945년 5월 중경 임시정부의 협력 아래 한국의 핵심 지역 5곳에 첩보원을 여러 차례 침투시키는 이글 작전을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곧바로 이글팀을 구성해 맹훈련에 들어갔다. 이글팀의 OSS 측 실무 책임자는 앞서 임시정부와의 교섭에서 주역을 맡았던 사전트 대위였고 광복군 측은 사전트 대위의 실무 교섭 상대였던 광복군 2지대장 이범석 장군이었다. 뒤늦게 가담한 김학규 지대장이 이끄는 광복군 3지대도 이글 작전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투입을 목표로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 중경 임시정부와 OSS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본군을 탈출한 학병들을 적극 초모해 이글 작전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병들이 탈출을 유도하고 일본군 점령 지역 밖으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광복군 비밀 요원들을 중국 내 일본군 점령 지역에 밀파했다. 이 역시 생명을 무릅쓴 공작이었다. 1945년 4월 11일 김구 주석 등 중경 임시정부 요원들은 중국 전구 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 중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OSS 중국본부를 통해서였다. OSS는 이 사실을 웨드마이어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OSS 중국정구 부책임자 윌리스버드 중령이 미군 사령부 윌리엄 메가피 소령을 통해 전달했다. 다음은 그 보고서의 본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보좌역인 장한범 박사가 오늘 아침 나를 방문해 김구 주석과 이청천 광복군 사령관, 조소왕 외교부 장관 3인이 웨드마이어 사령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들 모두 존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이며 워싱턴 주재 임시정부 대표가 보내온 전보를 받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보에 따르면 웨드마이어 장군이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인을 활용하는 문제를 워싱턴에 있는 한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괜찮을지 알려주면
본관이 적절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웨드마이어 장군 휴야의 참모가 임시정부 임원 일행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면담을 대신했다. 이글 프로젝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57페이지 2. 이글 작전의 회방꾼 중국과 영국 1945년 6월 5일 1945년 5월 11일부터 이글팀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교육 대상은 광복군 이지대 125명 가운데 1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50명이었다. 사전트 대회는 5월 30일 이글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OSS 종국본부의 해프너 대령에게 보고했고 진행 경과는 다시 6월 1일 OSS 사령부로 바로 보고되었다. 비밀보고 중국전쟁지구 미군 사령부 전략사무국지부 1945년 6월 1일 발신 중국정구 OSS 지부장 해프너 대령 수신 전략사무국 본부 위테커 대령 제목 이글팀 관련 사전트 대회 보고 이 보고서는 5월 11일 예정대로 훈련에 돌입했다며 비록 인력은 부족하지만 부대원 전원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책무외의 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글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인 훈련생의 실무 책임자 사전트 대위는 광복군 병사들의 적극성과 전우회를 높게 평가했다. 58페이지 그림 실무 책임자 사전트 대위는 광복군 병사들의 적극성과 전우회를 높게 평가했다.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전우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훈련생들은 같은 성격의 임무를 부여받은 다른 일반 훈련생들에 비해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도전 정신을 보이고 있고 또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범석 장군이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특출한 전우회를 부르는데 크게 힘입은 것 같습니다. 이범석 장군 특유의 격조 있는 인품과 열정적인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전트 대위의 찬사는 계속되었다. 저는 이들의 사실에 대해 거듭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이범석 장군의 통솔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핍박을 받아온 청년들이 이처럼 드높은 기강과 사기를 보이는 것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범석 장군을 왕족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철기 범석 장군은 44세이며 철저히 혁명적인 군 지휘관입니다. 이 장군은 황궁에서 태어난 황족 출신으로 처음에는 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어 일본에서 3년, 러시아에서 3년, 또 중국 기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근 30년 동안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영어도 약간 해독합니다. 이 보고는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그가 전주 이씨이며 서울에서 태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왕족은 아니며 궁에서 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일본 유학의 경험도 없다. 누가 왜 사전트 대위 등 미군 측에 과장된 경력을 전달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미군 측도 굳이 경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글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쓴 광복군 이글 여원들의 희생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이범석 장군의 통솔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전트 대위는 훈련생과 기관병들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식사의 질을 높이며 과거 이들의 급식 수준은 형편없었다고 보고했다.
보급품 가운데 피복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사기가 올랐고 겉모습도 멋지게 변모했습니다. 또 식사도 하루 3끼씩 제공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2끼였습니다. 모든 식사는 매달 아니 해가 바뀌어도 똑같이 밥과 국인데 맛과 색깔을 내기 위해 뜨거운 물에 간장을 풀고 시금치 매디플 넣은 간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끼니마다 122g의 고기와 달걀 1개, 채소, 그리고 주 1회 비타민 한 정을 지급했습니다. 사전트 대위의 보고서는 이어 광복군 요원들의 학습 능력과 훈련성과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도 격찬과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암호송수신 교육 담당 민간인 요원인 조지아에 따르면 기초교육 4일째인 현재 훈련 요원 모두 분당 평균 25자를 달성했으며 한 달 이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야전 통신이 가능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합니다. 존 도노휴 소위는 어제 처음으로 첩보 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 교육 요원들에 대한 느낌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평균 수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와 도노휴의 관련 보고를 첨부합니다. 사전트 대위는 한국인 요원의 증강이 얼마나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만 충족된다면 이글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들 요원들 개개인이 이미 소중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글 프로젝트에 투입될 첩보 요원으로서의 가치 외에 이들이 보유한 정보의 가치 역시 대단히 크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한국 광복군 요원 개개인에게는 많은 정보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기관 요원들은 이들로부터 첩보를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요원 가운데 50명은 지난해 한국 또는 일본 점령지역 곳곳에서 제각기 다른 시간대에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65%는 일본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전략적, 전술적 정보의 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들로부터 끌어내려면 현재의 제한된 미군의 인력으로는 매우 더딜 것입니다. 훈련이 진행되던 중 1945년 6월 5일 이글 프로젝트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다음은 OSS 중국 정구 본부장인 존 위테커 대령이 중국 정구 미군 사령관인 웨드마이어 중장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보고다. OSS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글 작전을 장개석 정부의 중국과 영국 두 나라가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62페이지 그림 OSS 중국본부는 영국과 중국의 첩보기관들이 연합해 이글 작전 와해 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웨드마이어 중국 전구 미군 사령관에게 긴급 보고했다. 극비 1945년 6월 5일 발신 OSS 중국 정구 본부 수신 미군 중국 정구 사령관 제목 OSS 작전 침투기도 1. 이글 기지 침투기도에 관한 클라이드 서전트 대위의 상세한 보고서를 첨부해 사령관께 즉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2. 광복군의 이범석 장군은 중국군 정보 총책임자인戴리 장군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戴리 장군이 모든 한국인 병력을 성도 정두에 모아 훈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戴리 장군이 한국인 인적 자원을 더 이상 미국의 첩보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한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영국도 자신들이 통제 아래 있는 한국인들을 권명해 보내 OSS가 진행 중인 한국 침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